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114페이지 예제 5번에, 자료를 주어줘 거래 내역을 주어지면서 한번 재무상태표를 한번 일자별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뭐 10월 2일자, 10월 10일자, 뭐 16, 28, 30일자 주어졌는데 이 경우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나타냈죠. 그래서 자, 자산부채 자본에 있어서, 자, 보시면, 자, 이 예제 5번, 그래서, 자, 일자별로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그 일자를 지금 10월 2일자, 그 다음에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6, 10월 28일, 10월 30일자 거래가 주어졌는데 그 일자별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만들면 힘들지. 그럼 전체로 상관없죠? 그래서 한번 전체인 틀 한번 보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자, 한번 작성해서 10월 2일자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그럴 때 붕괴 뭐 그냥 좀 오반의 의미가 있지만 붕괴를 좀 염두에 두자. 자, 그럴 때 10월 2일날 또 붕괴도 저는 차대변 구분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슬러시를 끊어서 구분했는데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 50만원, 대변의 자본, 금이 50만원. 자, 이런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산, 부, 자가 기록이 되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현금 50만원. 자,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 자본금 50만원. 자, 이래서 자, 차변과 대변의 합의, 차대변의 합의, 자, 결론적으로 50만원씩 차변의 합 50, 대변의 합 5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다. 자, 10월 지금 2일자. 자, 그래서 현금은 자산, 자본금은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0월 10일자. 자, 영업자금 부족으로 현금을 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했다. 그래서 자, 차변에 현금, 자, 20만원. 자, 단기 차입을 했죠. 단기 차입금 20만원. 자, 그래서 현금, 자산, 단기 차입금은 부채가 됩니다. 부채.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자를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면은 현금과 자본금 기록이 됐을 거고 또 현금이 또 기록이 되니까 현금이 자 20만원이 또 차변에 쓰죠. 그래서 현금이 자 50만원이 이제는 50만원이 20만원도 늘어져. 자, 그래서 현금이 늘었으면 자 같은 변에 기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현금이 70만원이 되겠다 그 말이야. 현금이 70만원. 왜 20만원 늘었으니까 그럼 이제 단기 차입금 20만원. 자, 이렇게 10일째까지 기록이 됐겠다. 그래서 이제는 차변의 합이 70, 대변 합이는 70으로 일치가 되겠죠. 10월 10일째는 문제 10월 16일자 영업용 컴퓨터 17만원을 자,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그래서
컴퓨터는 비품입니다. 그래서 비품. 자, 17만 원. 17만 원 현금으로. 자, 17만 원. 현금으로 자,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품. 자, 요 17만 원. 비품 17만 원은 비품은 자산. 현금도 물론 자산이죠. 그래서 비품 17만 원. 7만 원. 자, 자, 대신에 이제 현금이 17만 원이 감소를 가져왔죠. 자, 그래서 현금이 감소를 가져왔으니까 현금이라는 금액이 17만 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53만 원이 되겠다. 53만 원이 이제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자, 10월 16일자를 반영을 하면 현금 53만 원, 비품 17만 원, 자, 단기 차입금 20, 자본금 50에 합은 역시 70만 원씩 일치가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산이 늘고 자, 자산이 감소한 거래라 할지라도 기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 총 자산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기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고유 명칭에 또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비품과 현금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현금 53만 원, 비품 17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음 이제 28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죠. 그래서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외상 매입금 8만 원. 자, 그러면 상품 자산 자,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자, 지금 외상 매입금 자, 상품. 그래서 상품은 자산. 그래서 상품 8만 원 외상 매입금 자, 8만 원이 늘어져서 상품 자산 늘었고 외상 매입금 대신에 매입 채무 써도 됩니다. 현금 대신 현금이 현금성 자산 써도 됩니다. 이런 거 고민을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상품 자산이 늘었고 외상 매입금 부채가 늘었다. 자, 늘었다. 그래서 상품 8만 원. 그래서 자, 합이 78만 원으로 합이 일치가 돼서 차별은 현금, 비품, 상품, 대별은 단기 채권, 외상 매입금, 자본금이 나타나겠다. 자, 다음에 이제 10월 30일 날 기계장치물 현금으로 매입하다. 자, 기계장치 9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현금 9만 원. 자, 그래서 기계장치 자산, 현금 자산. 자, 그래서 기계장치 9만 원. 기계장치 9만 원. 자, 증가. 네, 현금 9만 원 감소. 또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9만 원을 빼야겠죠. 그래서 44만 원. 53만 원에서 9만 원 빼니까 44만 원. 그래서 현금 44, 기금 9만 원이 늘었으니까 합은 78만 원. 합은 똑같습니다. 자, 합은 78만 원. 지금 암산 막 해나가려니까 머리가 깨질라고 합니다. 자, 자, 결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4, 14, 17, 8, 9만 원 합이 뭐 대변합하고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합은 자산, 대변의 합은 부채, 대변의 합에 또 자본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산의 합은 78만 원, 8만 원. 자, 부채 합은 28만 원, 8만 원. 자본금의 합이 50만 원, 50만 원. 자, 그래서 자,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보면 자산 78만 원 이꼬르는 부채 28만 원, 자본 50만 원의 합이 일치가 되겠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결론이 뭐였죠? 그럼요. 산, 부, 자, 자산, 부채, 자본, 삼부자 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재무상태를 봐서 이제는 한번 110, 자, 6페이지 입문서에 들어오죠. 경영성과란 무엇인가 한번 보죠. 경영성과. 자,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영업성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경영성과, 영업성과라고 하는데, 네, 지금 비즈니스, 경영, 자, 우리가 영업 결과를 통해서 성과, 자, 어떤 이익과 손실의 증가, 우리가 나타나는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성과는 우리가 어떤 이익과 손실이 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영성과, 영업성과, 그래서 이런 경영성과하고 영업성과, 영업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익하고 비용, 수익하고 비용을 고려가 되어지는 거면서 경영성과 하면은 자, 이 보세요. 수익과 비용에 있어서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요소하면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하면은 학명으로 리베뉴, 비용하면은 익스펜스 이라고 이렇게 학명을 쓰는데 뭐 리베뉴니 뭐가 익스펜스 또는 우리가 수익을 인컴, I라고 씁니다. 인컴이라고 씁니다. 자, 인컴, 비용을 익스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 I든 R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수익하면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효익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얻은 효익을 수익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그럼 얻은 효익으로 인해서 여기로 자, 어떤 영업 활동, 장사 등을 통해서 얻은 효익을 수익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얻은 효익이 되기 때문에 이 얻은 효익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자산의 증가, 자, 부채의 감소,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에 의하여 미래 경제 효익,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미래 경제 효익을 수익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에서 자, 자본의 증가 요인으로서 미래 경제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이라고 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은 수익, 단순하게는 자, 기업의 영업 활동 등을 통해서 얻어진 효익을 수익이라고 하겠다. 이걸
KIFRS에서 우리가 수익의 개념은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에 의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미래 경제 효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만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경제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이라고 한다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지분 참여자 어렵게 하랍니다. 지분 참여자의 출연에 의한 것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 참여자의 출연에 의한 것은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본시험. 그런데 지금 기초 입문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 출연에 관련된 건 제대로 써놨어요. 이걸 지금 정리할 단계 아닙니다. 단순하게 수익하면은 자, 이런 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얻은 효익을 수익이라고 하겠다. 수익. 이 수익에 대해서 KIFRS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에서는 자, 크게 자, 수익과 기타 수익하고 기타 수익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IFRS에 자, 수익하면은 수익하고 기타 수익인데 수익하면은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래? 그러면 기타 수익하면은 주로 뭐 이자 수익이라든가 뭐 배당 수익, 뭐 임대료 등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KIFRS의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1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매출액이 뭐냐? 뭐 상품이나 영역 등을 제거한 대가로 수취할 금액이 매출액이 된다. 그러면 상품 등을 팔아서 받을 금액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KIFRS의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 나머지 뭐 이자라든가 배당, 임대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 항목 등을 기타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이자 수익은 자, 언급한 대로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그다음에 배당 수익은 자,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투자함으로써 주식을 보유할 때 그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게 배당 수익. 뭐 교제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오죠? 뭐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현금 배당을 말한다. 중요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관계기업 투자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관계기업 투자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원가법이냐 아니면 지분법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배당 수익은 자 수익 항목이 있던데 임대료 아니 예서 건물 등을 씁니까?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 임대료죠. 이런 게 수익 뭐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단기 매매 금융산의 처분이익 평가이익 유형산 처분이익 등이 수익 항목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는 비용을 보자. expense, 비용하면은 수익을 얻기 위한 희생된 가치. 희생된 가치를 비용이라고 하겠다. 그 말.
희생된, 소비된 가치를 비용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가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비용을 정리해 나갈 때 인컴이든 리베뉴든 수익하고 익스펜스라고는 비용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응관계가 있다는 거. 대응관계, 이걸 말을 붙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회계 원칙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도 수익과 비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응관계가 있겠다. 대응관계. 그래서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한 희생된 가치인데, 근데 이런 수익 비용을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에 의하여 자본을 자본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가치는 효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단에 좀 봐보시면 알겠지만 순서로 지분 참여자의 분배된 것은 역시 제외가 되겠다. 지분 참여자의 출연된 것은 제외, 지분 분배된 것도 제외,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유는 지금 자본의 증가 요인, 자본의 감소 요인이 수익이고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하면은 희생된 가치로 정리해 주시되, 비용. 자, 그다음에 우리가 희생된 가치에 따른 구분. 그러면 KIFRS의 비용 하면은 우리 이제 입문 과정이라 그냥 비용 항목을 구분했는데 정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KIFRS를 반영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는 성격별하고 기능별로 이렇게 비용을 성격별로 나누어서 하냐, 기능별로 나눌 거냐,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냐, 기능별로 하냐. KIFRS에서는 성격별 하면은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지금부터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등 성격, 그 항목의 거래 성격으로 분류하는 걸 성격별. 기능별 하면은 매출 원가, 물류 원가 등으로 분류하는 걸 기능별. 그래서 이 매출 원가, 물류 원가. 그래서 앞으로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 분류법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기능별하니까 기하고 매출원가 기매든 매기든 이렇게 매치시켜서 그래야 성격별하고 기능별의 구분이 정확히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별, 기능별 분류에 따른 종업원 급여 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8페이지 매출원가 보이죠? 매출원가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기능별 분류고, 종업원 급여죠?
급여로 분류하는 것은 성격별 분류로 돼서 그럼 매출원가는 상품 등에 대한 매입원가나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매출원가, 급여는 종업원에 지급하는 월급과 보너스 등을 종업원 급여가 되겠다. 뭐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단기 매매 처분 손실, 단기 매매 평가 손실, 유형산 처분 손실에 지금 수익과 비용은 제가 대응적인 의미로 많이 둔다고 그랬는데, 그 항목 중으로 수익 항목, 뭐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 항목이 이제 대응적인 의미에서 요 임대료가 나오니까 임차료 서로 대응적인 수익 항목이고 비용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적인 항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보세요. 언급한 대로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단기 매매 금융 자산에 자, 평가 뭐 교정인 처분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처분 이익. 자, 평가 이익. 단기 매매 금융산의 처분 손실, 평가 손실 항목은 수익 항목이고 비용 항목인데 금융자산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의 평가 손실이 수익과 비용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과 비용 항목을 어려운 영어 수익 항목, 비용 항목,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뭐라고도 하냐면 손익 항목이라고 한다. 무슨 항목이요? 손익 항목. 이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구하는데 항목에서 제가 성과는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결과물이죠. 성과는 이익과 손실로 나타내는데 그에 따른 항목이 수익과 비용 항목이니까 이걸 손익 항목이라고 한다. 손익 항목. 그러면 손익 항목은 수익과 비용 항목이 됩니다. 손익 항목은 앞으로 많이 들을 겁니다. 손익 항목인지 기타 포괄 손익인지 같은 손익에도 단기 손익 항목인지 기타 포괄 손익 항목들 구분해야 되니까 손익의 구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므로 정리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또 유형산의 처분 손실 등의 이렇게 대응적인 항목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비용 항목의 특징 하나 뭐냐면 뭐 대응적인 의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지출 항목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사모품비, 세금과 공가, 보험료 등은 일반적인 비용의 지출 항목들이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적인 항목도 있는데 일반 지출 항목 등에서는 비용 항목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비용 항목 하면 일반적으로 피가 붙어 있는 거, 료가 붙어 있는 건데 주죠. 임대료는 료 붙었지만은 수익 항목이니까 이런 걸 좀 주문할 때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비용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용 항목들은 성격은 항목으로 쓰되 무슨 비로 나타나면 0이 생기죠. 비용을 줄여서 그냥 무슨 비하니까 자, 그럼 비용 항목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자, 수익과 비용 항목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 자, 이걸 심화적인 의미에서 예제 1번에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을 한번 연결해봐라 그랬습니다. 연결해봐라. 자, 그러면 예제 1번에 자 1번부터 01. 또 보면은 만약에 종업원이 월급을 지급할 때 항목이 뭐냐 그러면 자, 제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을 기록계산 정리하려고 설정한 단위의 과목은 그 단위의 고유한 명칭을 계정 과목이라고 했다. 이 계정 과목은 기록계산 등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단위의 고유 명칭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계정 과목에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종업원 급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종업원 급여. 그래서 이렇게 급여, 지금 종업원에게 월급을 쓰니까 급여하면 임원급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급여라고 쓸 수도 있지만 종업원 급여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급여를 또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 급여, 그 말은 우리가 종업원 급여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업원 급여로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죠. 뭐 급여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종업원 급여라는 고유 명칭을 더 좋아하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죠. 그러면 자, 단기 차입금. 자, 빌려 원돈에 대한 이자 줬죠. 이자 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의 항목을 쓰게 된다. 이자 비용. 그래서 지금 종업원 급여 비용입니다. 자, 이자 비용 지금 비용입니다. 항목에. 자,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다음에 기업이 고객에게 영역을 제공하나 상품 등을 인도하는 대가로 수취하거나 수취할 금액.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지금 기업 고객에게 상품 등을 팔아서 또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이죠. 이런 걸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매출액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매출액은 수익에 해당해요. 수익, 매출액.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또는 상공회세, 회비 등을 지급하거든요. 이럴 때 재산세, 이런 자동차세 등이니까 이것을 세금이죠. 재산세, 자동 세금 등이니까 세금과 공가라고 하더라. 세금과 공가라는 항목을 씁니다. 그래서 세금 등과, 왜 공가는 세금하고 공가금을 따로 쓰지 않고 같이 묶어서 세금과 공가라고 하더라. 항목. 그러면 세금과 공가는 비용 항목이 되겠죠. 비용 항목. 자, 다섯 번째. 자, 집세를 받을 때 그랬죠. 그러면 집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또는 임대료 수익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임대료는 수익 항목이 되겠다. 수익 항목. 자, 6번. 자, 6번은 보시면 자, 중개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 또는 우리가 자, 우선 중개 등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자, 지금 이자 비용과 좀 구분하는 의미에서 자, 또는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수수료 대해서 자, 우리가
대가로 받았죠. 이런 걸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얻은 효익인데 수수료를 받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그래서 수익 항목이 되겠다. 수익 항목. 자, 다음에 7번. 7번. 자, 상품 원가 이하로 매출하고 나는 손실이 생겼다. 그 말. 그래서 07번은 우리가 상거래에서 원가법이 있고 지금 분기법이 있는데 분기법에서 원가 이하로 팔아가지고 손해봤습니다. 손해본 것을 상품 매출 손실,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하더라. 그럼 상품 매출 손실은 자, 비용 항목이 되겠죠. 비용 항목. 자, 다음에 08번. 8번. 자, 사무용 장부, 볼펜 등을 구입하고 사용을 했을 때거냐? 그러면 사무용 우리가 자, 필기류, 볼펜 등을 구입하고 사용을 할 때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용. 근데 나중에 오면 이런 사무용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모품비,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다른 회계 처리가 또 나타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소모품비, 비용 항목으로 하죠. 자, 9번째, 화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을 했죠. 그럼 당연히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하겠다. 그럼 보험료 하면은 비용 항목이 되겠죠. 비용. 자 10번은 자, 단기 대여금, 은행 예금에서 얻어진 이자가 있죠. 이런 걸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 항목이 되겠다. 수익 항목. 다음 11번. 자, KBS 광고를 지급할 때 뭐 KBS만 나오면 또 자, 각 MBC든 SBS든 또 그러니까 특정 채널의 광고니까 자, KBS가 됐든 MBC가 됐든 SBS가 됐든 자, 이렇게 또는 자, 종합편성 채널이든 방송국에 광고를 지급했죠. 광고로 지급을 하면은 광고 선전비로서 비용 항목이 되겠다. 비용 항목. 자, 다음에 7월분 집세를 지급했죠. 그러면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자, 비용이 되겠다. 비용. 그래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미 수익 항목인데 임대료, 집세라면 임대료 수익, 임차료 비용 이런 항목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 임대료 비용 이런 고유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자, 13번. 한번. 자, 13번은 택시 요금, 버스 교통비를 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여비교통비라고 하겠다. 여비교통비 비용 항목이 되겠죠. 비용 항목이 된다. 여비교통비. 자, 다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우표 또는 엽서, 대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전화요금 등을 지급했으니까 이걸 통신비라고 하겠다. 통신비. 그래서 요즘에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되니까 좋죠? 뭐 25, 30%쯤가 우리가 통신비 인하가 되면은 뭐 저도 좋습니다. 자, 통신비. 다음에 자, 15번. 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료 등 우리가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광열비라고 하더라. 그래서 수도광열비 비용 항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도광열비 비용 항목. 자,
그래서 이제 자 15가지 지금 항목을 했는데 뭐 비용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이거 시험 따라서 공부할 때 이런 수도광열비니 통신비니 여비교통비니 광고선전비니 뭐 세금과 공과니 이런 일반적인 지출비용이 그러죠? 일반적인 지출비용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오히려 시험적으로 이런 지출 항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초과정을 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걸 기본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비용과 수익 항목의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을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수익 항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뭐냐?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